네, 오늘도 급변하는 시장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성공 투자를 위한 빌드업 전략 세워드릴게요. 엠비인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특유의 정직하고도 솔직한 투자 스타일에 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다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의 탄탄한 수익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바로 한번 희망주들 현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6월 10일 이후로 담았었던 종목들 쭉 한번 표로 정리해서 왔는데요. 우선 어제 담았었죠. 가장 하단에 있는 오스코텍. 일거래일 만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버리는 기염을 토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시장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게 종목 선택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매일 이렇게 방송을 출연해서 한 종목씩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하루 만에 또 특히나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곱하기 수식을 넣었죠. 이 곱빼기 종목인데 자, 아무튼 이 레이저 티닙하고 이제 아미반타맙 관련해서 다음 달 8월 달 내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 기대 심리가 역시나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삼천당 제약이나 아니면은 이런 ABL 바이오 이런 기존의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었다면 약간은 그 다음 주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힘을 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스코텍이 알테오젠에 강했던 흐름들 좀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그 HLB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또 오스코텍 같은 이런 이슈가 분명히 명확하게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수급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목표가를 5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일각에서 한 5만 9천 원 정도까지도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타깃 프라이스 자체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5만 원 정도까지 우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까지 유지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풍산도 담았었는데 오늘 5%대 강세 나오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네, 풍산도 이제 제가 하반기에 구리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과 그리고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도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누군가 쳐들어간다면 러시아가 도와주겠다 약간 그런 조약을 맺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검토할 수 있다, 제공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풍산이라는 기업이 그 당시에 이제 포탄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면은 결국에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은 오늘 이구 산업이나 대청과 같은 이런 구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AI 산업이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로 이제 구리가 또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전기차 바닥론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도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구리 가격이 하반기에 재상승한다면은 다시 한번 풍산은 방산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역시나 이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달성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8% 가까운 수익률 터치하고 있는데 목표가 정말 아쉽게 체결을 못했어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우선은 여름철 무더위 아직까지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아직 이탈을 안 했고요. 잭스미스 중국 진출 모멘텀 이런 것들 여전히 좀 유효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짚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재료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재료들은요.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네요. CXL, 삼성전자 관련주 보이고요. 우주항공, 폴더블폰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은 요즘에 이제 하루하루가 워낙 다르지만 우선은 오늘 시장의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사실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난밤에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고 또 CXL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 일부 관련된 종목들 오늘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조용했던 섹터 테마가 좀 있는데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우주항공과 이 폴더블 폰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포트에 편입을 했었던 이 파이버 프로도 오늘 이 우주항공 테마 일부 종목들의 강세가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일부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버 프로는 제가 약간 이 다다익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워낙 전방 산업이 많습니다. UAM, 우주항공, 방산,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 가지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전방 산업을 두고 있다라는 거는 오늘처럼 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번 달 7월 10일 날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부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최근에 약간 변동성을 키웠던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오늘 관련된 수혜주로서 또 부각을 받았었는데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 갤럭시 링에 대한 또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현재 포트에 있는 인터플렉스도 다시 한번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시장 정리해 주셨고요. 그럼 이 중에서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봐야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뽑아볼게요. 첫 번째 재료는요, 테슬라로 뽑아주셨네요. 오늘 간밤에 또 한 번 급등을 했었는데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는 걸까요? 네, 2차 전지도 당연히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2차 전지 쪽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결국에 주가가 급등을 하려면은 물론 이 전기차 업황에 대한 이런 개선이 다시 한번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런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보택시와 같은 FSD 관련된 사업도 성공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아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파생된 테마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잠시 뒤에 제가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키워드 보시면은 충분히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재료 뽑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 ESS로 뽑아주셨네요. 전 사실 ESS 하면 저희가 크게 수익 냈었던 서진 시스템밖에 생각 안 나긴 하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저도 사실 ESS 하면은 서진 시스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은 서진 시스템이 이전에 거래 정지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다가 이거는 걱정하실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ESS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서진 시스템 말고 또 다른 약간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도 어차피 ESS 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주목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이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ESS 쪽 관련해가지고 좀 사업, 이 메가팩에 대한 찬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SS 쪽에 대한 이런 센티도 개선이 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의 ESS를 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재료까지 더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재료는요, 이쪽에 있는 구리로 뽑아주셨네요. 오늘 구리 관련주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구리 가격, 이제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하반기에 구리 가격, 특히나 제가 올해 초에 책을 썼거든요. 다른 매니저분들하고 책을 썼었는데 유일하게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유일하게 저만 구리 올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물론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풍산이나 이구산업, 대창 같은 기업들도 구리 관련주로 엮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ESS 쪽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구리 가격이 만약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리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가에 바로 전이시킬 수 있느냐 가격 인상으로서 전이시킬 수 있느냐 그 여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었을 때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구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리 하면은 대창, 이구산업, 풍산 전선주 이런 것들만 보지 않으셔도 또 그 안에서 잘 찾아보면 구리 관련주들 충분히 뽑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심 주력 제품의 원재료가 대부분 구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또 수혜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슬라 안에서도 ESS 주목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될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빌드업 희망주는 신성 ST라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 핵심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이 부스바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배터리 모듈 쪽 관련해서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스바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모듈하고 이 팩 간에 이 전류를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체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구리 관련해서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스바의 핵심 이 원재료가 이제 구리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을 했었을 때 또 이 제품 가격도 같이 인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모듈 팩 같은 이 모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외부로부터 뭐 전기차나 ESS의 배터리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또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기차 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도 나름대로 좀 나쁘지 않게 최근에 나와주고 있고 또 테슬라 2분기 인도량도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전기차에 대한 캐즘에 대한 부분들 약간의 우려감이 조금씩 걷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전방 산업을 전기차와 ESS 쪽으로 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저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최근에 뭐 태양광 쪽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신재생 쪽 관련해서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연계성 있는 ESS 쪽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물론 약간의 불확실성이 3분기는 분명히 트럼프 후보의 어떤 발언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순간적인 노이즈는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저는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45,800원, 손절가는 3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희망주 신성 ST 공략해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시잖아요. 좀 속 시원하게 전략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4시 20분이요. 잠시 후에 이제 4시 20분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바이오 섹터 제가 어제도 이제 ABL 바이오하고 뭐 오스코텍과 같은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핵심 키워드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ABL 바이오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의 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으로 또 올라갈 만한 바이오 기업들 많거든요. 오늘 4시 20분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의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 4시 20분 너튜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